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한 여성이 쭈그려 앉아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성, 갑자기 바닥에 놓여있던 모자를 발로 걷어차고 뒤어 여성의 얼굴을 차면서 폭행을 합니다. 이후 남성은 여성을 홀로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났는데요. 4시간 뒤 남성이 보인 또 다른 충격적인 행동에 이 여성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저 영상만 봐도 교제 폭력 사건임을 짐작하실 겁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사귀고 있던 연인 관계가 있던 30대 남녀 문제인데요. 지난 2일 밤이었어요. 여성의 친구들하고 남자친구하고 같이 무슨 모임을 했었는데 모임하는 와중에 좀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계산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고요. 이분도 결국은 제대로 인사를 못하고 지인들한테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남자친구 언성이 좀 높아졌다고 해요. 예전에도 좀 싸우면 손목을 잡거나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어서 좀 피하려고 등을 좀 돌았었는데 그렇게 걸어가자마자 갑자기 남자친구가 뒷덜미를 잡고 확 끌어당겨서 티셔츠가 확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요. 여자분은 나무에 부딪혀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뒤로 멱살을 잡혀서 제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제 핸드폰을 뺏어서 던진 거예요. 모자를 이렇게 차더니 제 얼굴을 찼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 엄청 치고 버스에서 시민분들이 막 내려가지고 둘러싸고 남자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도망갔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상황을 좀 다시 전해드리면 남자친구가 뭐 하는 거냐면서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던져버렸고 제보자가 다시 휴대전화를 이렇게 찾아 주워들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제보자의 모자를 발로 찹니다. 날아온 모자에 제보자가 맞았는데 남자친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발로 제보자의 얼굴까지 찼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하던 남자친구 정말 도망을 가버립니다.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제보자가 살려달라고 주변 시민들에게 요청을 했고 버스에서 내린 시민들이 신고를 해줬는데요. 남자친구가 평소에 집착이 심해서 위치 추적 어플을 서로 깔았었다고 해요. 이 어플로 남자친구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시민들이 직접 잡아서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를 했고요. 경찰이 임의 동행해서 남자친구를 조사했는데요. 제보자는 폭행의 충격으로 코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눈을 떠도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치아의 일부도 흔들거리는 상태였습니다. 자, 저 사건 당일날 병원으로 가셨대요. 자, 그런데 그 이후 이 남자가 보낸 문자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얼른 와, 집으로. 자, 또 이어서 들어보시죠. 카톡으로 저한테 제 집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제 자취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찍은 것 같더라고요. 제 지인이 주변에 없거나 했으면 자취방으로 갔을 텐데 더 맞거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집 들어가려면 비밀번호가 3개가 필요한데 저는 남자친구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제보자는 아무래도 옆에서 몰래 훔쳐본 걸 기억했다가 들어온 것 같다는데 공동연관 비밀번호 2개랑 방 비밀번호까지 열고 들어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집에 누워가지고 그 사진의 문자는 얼른 와, 왜 집에 안 와? 라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진을 보내니까 이 제보자분은 이 피해를 입었던 폭행당한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사과하고 갈게 얼른 와라. 때린 거 사과한다. 왜 전화를 안 받냐. 계속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한단 말이 빨리 집에 와라. 택시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나를 찬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부터는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빨리 오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고 저기를 들어가요? 만약에 제보자분은 그날 집에 들어갔으면 더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너 같으면 가겠냐? 예? 자, 20대 여성 이 여자친구를 가해한 이 30대 자칭 남자친구라는 놈, 저 직업이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남자친구가 태권도 선수면서도 지도관장이라고 하는데 태권도 선수래요. 선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대회에서도 메달을 딸 정도의 실력인 선수인데 그 선수가
발로 찼다는 거는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 같고요. 이거 진짜 흉기잖아요. 흉기죠. 더군다나 태권도 유전자이면서 선수가 여성을 때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는 이번에 저자입니다, 월요일 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완화골절 수술을 받았고요. 또는 타박상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일상생활하기가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사건 당일 사고 현장에서 임의동행을 했는데 보통 이런 상황은 현행범 체포를 안 하거든요. 임의동행에서 경찰이 물어봤더니 나는 때린 적 없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럼 난 누구한테 맞은 거야? 왜 거짓말하지? 이렇게 뭐 심각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남자친구가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으로 아마 그 구속을 시킬 것 같지는 않고 불구속 수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받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그 경기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세상에 태권도 선수 여자친구 저렇게 두들겨 패려고 태권도 배운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진짜 글자 그대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런 상대가 더군다나 남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흉기랑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분도 똑같은 경우예요. 뉴스에서나 이런 사건을 봤지 내가 직접 이런 일을 겪을지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고 그 교제폭력이 문제죠. 사는 집 알죠. 주변 사람들 알죠. 직장까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당할까 봐 너무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도대체 왜 나는 불안해하고 있고 저 가해자가 멀쩡하게 돌아다녀야 되냐라고 호소를 하셨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피해자 주변 좀 단속 강화하고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밝혔고 얼마 전에도 경찰에서도 이 교제 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요. 그리고 폭행뿐만이 아니라 주거침해 혐의도 명백해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더 보호 장치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19살 이효정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경찰에 11번 신고했지만 소용없었고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더 심하게 맞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집 비번 뚫고 들어와서 나 자는 거 보고 때렸어. 올해 7월엔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찌양도 4년여 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거의 매일 마시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77,150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55,979건에 달했는데 하루 평균 233건입니다. 교제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도 2020년 11,891명에서 지난해 13,93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제폭력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존 가정폭력 처벌법은 혼인관계에만 적용되고 스토킹 처벌법은 일방적인 관계를 규제하는 만큼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폭행죄의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필요한 처벌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고 강력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겠죠.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면 좀 지혜로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9대 국회 때부터 데이트폭력 처벌법이란 이름으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교제폭력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처벌법을 통과시켰더라면 지금 내 딸은 제 옆에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아마 누군가는 죽고 있고 누군가는 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국회에도 기존 가정폭력 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